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2년 미추홀북 찾아가는 독서 토론에 우리 참여자분들과 함께 2시간여에 걸쳐서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책으로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독서 토론 전문 강사 오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참여자분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2022년 미추홀북 주제 도서를 읽어보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어떤 점이 흥미있었고, 어떤 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었는지 참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다양한 활동들을 같이 해보면서 이 책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이꽃님 작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동화 메두사의 후예로 등단하여 작품 활동을 시작한 젊은 시녀 작가입니다.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책으로 제8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받았는데요. 지은 책들의 제목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행운이 너에게 다가오는 중, 소녀를 위한 페미니즘, 이름을 훔친 소년, 악당이 하는 집, 귀신 고민 해결사, 그리고 죽이고 싶은 아이까지. 책 제목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책들일 것 같아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우리 같은 작가, 이꾸님 작가의 다른 책들도 한번 제목을 가지고 선택해서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꾸님 작가가 이 책을 읽을 독자들에게 직접 쓴 편지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은 안녕하지 못했던 소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이야기라고 하네요. 아빠 때문에 억지로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편지를 쓰게 됐는데 과거로부터 답장이 왔거든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사실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기적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서야 그게 진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덧붙인 메시지가 저는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기적으로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이 기적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요. 이 책이 우리들을, 여러분들을 안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숨겨진 기적을 깨닫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가 안녕하도록 말이에요. 자,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참여자분들의 하루는 안녕한지, 그리고 매일매일 기적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저와 함께 이 책 속으로 빠져들면서 우리 삶을 채우고 있는 기적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 나가 보도록 합시다. 자, 어쩌면 우린 너무 많은 기적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어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여러분들 삶에는 기적들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는 기적하고는 전혀 먼 너무나 평범하고 되는 그런 일인가요? 자, 이 책에는요, 서로 다른 시간을 살아가는 두 은유, 이름이 같은 주인공들이죠. 두 은유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도에 은유가 1년을 살아가는 동안 1982년의 은유는 20년을 살아가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은유가 1년이 지나 있을 땐 1982년도의 은유는 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초등학교예요.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이 어른이 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끝이 나게 되는데요. 어, 처음에는 서로 미래와 과거에서 온 편지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믿게 되었고 각자 자신의 일상들을 공유하면서 현재의 은유는 아빠에 대한 불만, 그리고 아빠와 재혼을 하게 될 아줌마에 대한 불만, 그리고 과거의 은유는 언니에 대한 그런 불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가 되고, 어, 이 현재의 은유가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게 되면서 과거의 은유는 현재 은유의 아빠, 주인공 송년철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계속 되어지게 되고요. 마무리에는 1년 전에 느리게 가는 우체통에 은유와 함께 편지를 써서 넣었던 아빠가 은유에게 보내는 편지가 도착하게 되죠. 그 편지 안에는 그동안 무뚝뚝하고 살갑지 못했던 아빠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고 지금 현재의 은유를 얼마나 아끼고 있는지에 대한 아빠의 진실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편지는요. 과거의 은유가 현재의 은유에게 엄마로서 보내는 편지가 담겨 있죠. 아마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서 '아 도대체 엄마가 누구야 그렇다면?' 라고 중간중간 호기심을 가지고 정말 책을 놓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 참여자분들도 끝까지 흥미있게 재미있게 읽었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활동 목표는요. 이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면서 인물들의 관계와 스토리를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어른이 되어 있을 나와 또는 과거의 어린이였던 우리 부모님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아서 그분들의 역할과 감정을 또 한번 이해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써 나랑 가장 가깝고 또는 소중한 사람들이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마음 열기, 내용 이해, 심화 활동 이렇게 세 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팸스타그램이라는 활동으로 한번 마음을 열어볼 거고요. 나를 맞춰봐라는 활동으로 책 내용을 이해해보고 그리고 마지막 심화 활동으로는 타임머신 우체통. 우리도 은유처럼 이렇게 타임머신 우체통에 편지를 써보려고 해요. 재밌겠죠? 자, 팸스타그램 활동은요. 준비물로는 활동지 1. 예, 우리 미추홀 도서관에서 만들어 주신 매뉴얼 활동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기구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을 한번 소개해 볼 건데요. 뭐 우리 아버지의 이름, 나이, 엄마의 직업 이런 소위 인적 사항이라고 하는 신상 정보보다는 우리 가족하면 떠오르는 단어 또는 함께 했던 즐거웠던 경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특색, 성격, 떠오르는 색깔, 냄새 이런 것들로 한번 해시태그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만약에 SNS에 올리고 나서 그 밑에 해시태그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지 상상하면서 한번 써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각자 활동지에 한 5개 정도의 해시태그를 만들어서 작성한 후에 모둠안에서 다 같이 돌아가면서 발표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모둠에서 발표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좋아요를 얻은 친구가 누구인지 뽑아서 한번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전체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샵 배낭여행, 샵 2대 1대 1, 샵 개인주의, 샵 닭갈비, 샵 야옹이 이렇게 5개의 해시태그를 써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배낭여행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족들끼리 배낭여행을 굉장히 많이 다녔나 봐요. 그리고 2대 1대 1은 이제 일 때문에 가족들이 떨어져 살고 있어서 엄마와 아이는 2명은 집에 살고 있고 아빠는 또 다른 지방, 오빠는 공부 때문에 또 다른 지방에 이렇게 가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다 달라서 2대 1대 1로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일에 관심도 없고 그 흔한 가족 단톡방도 우리는 없어요. 네. 그리고 샵 닭갈비. 우리 집 식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냉장고에 쟁여 놓고 먹는 최애 음식 반찬 닭갈비. 그래서 가족하면 닭갈비가 떠오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야옹이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그 야옹이를 빼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개의 해시태그로 가족들을 한번 소개를 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제가 예시로 드린 해시태그는 제 딸이 고등학생인 제 딸이 써준 예시입니다. 자, 이렇게 5개 해시태그를 보니까 제가 굳이 뭐 제 가족을 일일이 어디에 살고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고 소개하지 않아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여러분들의 가족도 이렇게 한번 떠오르는 단어들로 해시태그를 써서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작성해 볼까요? 자, 어떤가요? 작성해 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저 친구의 가족은 이런 분위기구나. 저 친구의 가족은 정말 재밌겠는데?' 이런 그동안 몰랐던 가족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죠. 자, 두 번째 활동은요.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나를 맞춰 봐."라는 활동입니다.
준비물로는 포스트잇, 그리고 네임펜 또는 사인펜과 여러분의 활동지 계속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다절지 한 장이 각 모둠별로 필요하겠습니다. 활동지에도 있지만 우리 지도자분들께서 화면에 보여주시는 감정 목록표를 한번 여러분 잘 봐주세요. 그 감정 목록표에는 다양한 감정들의 이름이 써 있죠. 한번 쭉 훑어보시고 우리 책 속에 나오는 등장인물, 주인공이 느꼈을 감정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포스트잇에 크게 씁니다.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멀리서 보일 정도로 크게 써주세요. 이때 주의할 점은 옆 사람이 보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내가 낼 퀴즈의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이 선택한 감정을 우리 등장인물이 언제 느꼈는지 연관된 스토리를 모두먼들에게 퀴즈 형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 퀴즈의 힌트를 듣고 여러분들은 포스트잇에 어떤 감정 단어가 쓰여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감정 목록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를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포스트잇에 썼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트잇에 쓰여진 감정을 친구들이 맞추게 하기 위해서 힌트를 드릴 건데요. 자, 에피소드 1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꼭두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바닷가 카페에 가서 앉아서 이제 아빠가 쓰라고 하는 1년 후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를 억지로 써야 했을 때 은유가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은유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어이없음, 귀찮음, 짜증 이런 것들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거는 전적으로 주관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은유가 느꼈을 감정이에요. 뭐 꼭 정해진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요. 아빠가 처음으로 엄마의 이야기를 은유에게 들려주었을 때 은유가 느꼈을 감정입니다. 아빠가 아니고요. 은유예요. 15년 동안 한 번도 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처음으로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엄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엄마 이야기를 들은 은유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여러분?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두근거림, 놀라움, 호기심, 설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지금 만약에 모둠이 구성되어 있다라면 포스트잇에 여러분이 선택한 감정을 등장인물이 언제 어디에서 누구와 어떻게 느꼈을지를 책 속에 나오는 내용을 힌트로 주시고 들은 친구들은 어떤 감정이 포스트잇에 적혀 있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가장 많이 맞췄나요? 가장 많은 포스트잇을 모은 친구가 있겠죠. 그 사람은 우리 모둠의 감성 능력 왕으로 뽑힐 거예요. 이렇게 모둠 활동이 끝났다면 감성 능력 왕으로 뽑힌 친구는 모둠에서 작성된 포스트잇을 모두 모아서 사절지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붙여주세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한 감정을 선택을 해서 이제는 다른 모둠의 친구에게 같은 방식으로 스토리로 책 속의 내용으로 힌트를 주고 다른 모둠의 친구들로 하여금 맞추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둠의 친구들은 발표를 하는 친구의 설명을 듣고 어떤 감정인지 역시 감정 목록표를 보고 맞춰보면 되겠죠. 자, 어떤가요? 이렇게 등장인물들의 느꼈을 감정을 우리가 인식해보고 표현해보면서 책 속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나는 저런 상황에서 은유가 그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괜찮습니다. 나라면 똑같은 상황에서 그게 아니라 다른 감정을 느꼈을 거야. 괜찮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란 굉장히 주관적이고 정답이 없고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아가고 배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시간에는 책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본과 동시에 그런 우리가 타인의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해보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책 내용도 살펴보았고요.
녹음 심화 활동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타임머신 우체통이라는 활동인데요. 준비물은 역시 포스트잇과 네임펜, 사인펜, 그리고 우리가 항상 활동지는 지참을 해야 되고요. 모든 별로 역시 사절지 한 장이 있으면 되겠습니다. 어린 시절의 어린 은유가 1년 뒤 자신에게 쓴 편지가 사실은 자신에게 오지 않고 과거의 어린 시절, 자신보다 더 어린 엄마에게 전해졌어요. 그죠? 이 과거의 어린 은유는 미래의 딸인 은유로부터, 딸이라는 사실은 모르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를 받았고 결국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자신의 언니였고 친구였고 동반자였고 지금은 동생인 은유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마지막 편지가 현재 은유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서 혹은 가로질러서 전해질 수 있는 편지가 있다라면 여러분은 만약 어른인 나와 만난다면 몇 살의 나와 만나고 싶으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어른인 나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 14살에서부터 17, 8, 예, 그렇게 14세에서 18세 사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20년 후라면 여러분은 30대 혹은 36, 38이 되겠죠. 만약에 20년 후에 여러분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떤 게 궁금하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한번 포스트잇에 짧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질문은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어린 시절의 부모님과 만난다면 10대의 부모님 또는 고등학생인 부모님, 대학생인 부모님, 20대의 부모님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 이유는 뭘까요? 네. 과거의 부모님 중 한 분에게도 우리가 시간을 좀 설정을 해놓고 짧은 편지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어요. 포스트잇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스트잇에 네임펜 또는 사인펜으로 하나를 써도 좋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 써도 좋고요. 첫 번째 질문인 어른인 나에게 쓰는 편지와 두 번째 질문인 과거의 어린 시절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 두 개를 모두 작성해도 괜찮고요. 둘 중에 하나만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우체통에 집어넣을 편지라고 생각하고 미래의 나와 과거의 부모님 중 한 분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잇에 짧은 편지를 다 썼다면 모든 별로 좌절지에 이렇게 붙이고 역시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편지, 좋은 이야기가 있다면 뽑아서 전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이렇게 발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공유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셨어요? 다른 친구들이 미래의 나와 과거의 부모님에게 쓴 편지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자, 어릴 적에 나와 만난다면 어릴 적에 나는요, 뭐 이렇게 뭐 디즈니랜드에 가봤는지 짜장면 먹었는지 집에 게임기 있는지 단순히 이런 게 궁금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과거에 어린 시절에 내가 기대했던 나의 모습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라면 조금 착잡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요. 어른인 자신에게 매일매일 즐거운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지, 꿈은 이루었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어른이 된 이 친구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디자이너는 될 수가 없었대요. 여러 번 사랑을 했었지만 결국 잘 되지 못했고요. 또 회사 일은 힘들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약하고 비겁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생각보다 멋진 어른이 되지 못해서 과거의 어린 시절 나에게 미안하다고 하네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은 미래의 나에게 뭐라고 쓰셨어요? 자,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이룰 수도 있고요. 또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이렇게 이 지금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아, 예전에 내가 미래의 나에게 바라고 있었던 것이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미래의 자신이 과거의 나를 보았을 때 '아 저때 그러지 말걸.' 좀 후회스럽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뿌듯해하고 자랑스럽고 만족해 할 수 있도록 현재에 충실해서 산다라면 여러분이 과거를 떠올리든 미래의 나를 떠올리든 현재의 나를 보든 어느 순간에 나를 보더라도 만족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활동을 마무리해 보고요. 자, 이 네 번째 활동은요. 선택 활동이라고 제가 써 드렸죠.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한다라면 사실은 요 활동은 하기가 조금 시간이 빠듯해서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만약에 방과 후나 다른 기타 활동으로 2 시간여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참여자분들이라면 예, 선택해서 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와 필기구가 필요하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가상의 상황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퀴즈를 맞추면 100만 원의 상금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프로그램인지 다 감이 오시죠? 네. 극적으로 퀴즈를 맞춰서 상금 1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돈으로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울 거예요. 선생님, 저 여행 가기 싫고 그냥 이 돈으로 예, 그냥 저 적금할 건데요. 안 돼요. 제가 강제로 예, 가족들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다 가셔야 됩니다. 선생님 친구하고 가는 거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자,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의 성격 그리고 평소의 바람, 예산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일정과 장소를 선택하고 어떤 여행을 할지 계획을 세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느꼈던 감정은 어떤 것인지 그 계획 밑에 역시 쓸 수 있는 란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 같은 플래너가 활동지에 있죠. 언제, 누구와, 어디로, 어떻게 여행을 갈 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고요. 음, 제가 드리는 것은 2박 3일 여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일차에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2일차에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고 이렇게 쭉 계획을 세우시고요. 들어가는 비용도 100만 원 안에서 잘 짜임새 있게 한번 예산을 세워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왜 그곳에 가서 그 일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 기대 효과란에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이 든 생각이나 느낀 점, 꼭 제일 마지막에 그거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총 4 가지 활동을 했는데요. 햄스타그램으로 우리 가족들을 소개했고요. 또 그 나를 맞춰 봐 활동을 통해서 등장인물들이 어떤 스토리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타임머신 우체통에 편지를 써 봄으로써 미래의 나와 과거의 부모님에게 쓰는 편지를 써 보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100만 원을 가지고 어떤 여행을 할지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계획을 세워 보았는데요. 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활동을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이 책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와닿은 구절이 있다면 어떤 구절인지 하나씩 뽑아 주셨으면 어떨까 싶어요. 역시 포스트잇과 네임펜, 사인펜 그리고 사절지가 필요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특히 내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를 찾아서 포스트잇에 써 보고요. 뭐 특별한 문구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에 남는 건 없어요. 그런 참여자들은요. 이 책을 읽은 소감을 5글자 한 줄 평으로 남겨 보세요. 예를 들면 "또 읽고 싶음." 혹은 "초흥미진진." 이렇게 예 5글자로 내가 내리는 한 줄 평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포스트잇에 쓰고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썼다면 역시 사절지에 붙여서 한번 쭉 돌아가면서 그렇게 작성한 이유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한테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세상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일 거야. 사실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 반복되는 그런 생활 가운데서 '아 뭐 특별한 게 없나. 재미가 없다. 지루하다.' 이런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럴 특별한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라는 구절이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뭔가 좀 특별하고 익사이팅하고 새로운 일들이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 준비는 누가 하는 거죠? 제가 하는 거죠. 예.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을 만나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사람이 완벽할 수 있냔 말이야. 모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지. 너희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그저 그냥 아빠일 뿐이야." 아빠가 처음이었잖아요. 그죠? 딸도 처음이잖아요. 우리는 모든 역할이 다 지금 현재 처음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완벽할 수 없어. 장점도 있으면 단점도 있지. 괜찮아. 있는 그대로 봐주자. 포용해 주자." 예,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하는 구절이어서 제게도 마음에 와닿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은 명언 한 구절은 무엇일까요? 평론가들은 이 소설이 계속 읽게 만들고 감동을 주기 때문에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온라인으로 이 책을 구매하신 분들은 단숨에 읽었고 또 눈물을 펑펑 쏟았다라는 한 줄 평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은 구절과 여러분들만의 5글자 한 줄 평과 별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 책은 특이하게 시간을 가로질러서 편지를 주고받지만 사실은 엄마와 딸로서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이야기였는데요. 이렇게 타임슬립에 관한 재미있는 영화들이 있어서 우리 참여자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2004년도 영화인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이에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자신과 딸 앞에 나타나면서 일상을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죽었던 아내가, 죽었던 엄마가 다시 되돌아와서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영화를 보시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요. 시간 여행자의 아내인데요. 2009년도 영화고요. 자기가 원하진 않지만 갑자기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시간을 다시 일정 시간을 보내고 현재로 돌아오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경험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꾸준히 과거로 가서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과거로 갔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현재의 아내입니다. 현재의 아내가 과거에 가서 처음 만났을 때는 굉장히 꼬마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꼬마아이가 자라면서 이 약간 이 책이랑 비슷해요. 그 꼬마아이가 자라는 동안 이 남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어떤 시점으로 이동해서 자신의 현재 아내가 될 사람을 만나는 거죠. 결국은 이 시간 여행자의 아내는 어린 시절에 미래에서 온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운명인 겁니다. 역시 이 영화에도 어마어마한 반전이 있습니다. 네, 친구들, 12세 이상인 참여자분들께서는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본인이 원하는 시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여자 앞에서 실수를 했던 시점으로 계속 돌아가서 실수를 만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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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영화인데요. 세 영화가 모두 시간 이동, 공간 이동을 하지만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12세 이상 관람가이고 15세 이상 관람가이기 때문에 우리 참여자분들이 나이가 대충 허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12세 이상이신 분들은 두 편의 영화, 15세 이상이신 분들은 이 세 편의 영화를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해드리고요. 자, 타임슬립에 관한 책은 아니지만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께 참여자분들께 꼭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기억 전달자. 이 책은 영화로도 나왔죠. 모든 것이 직업, 그리고 결혼, 그리고 뭐 태어나는 것, 그리고 살고 죽는 것까지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는 대로 통제가 되어지는 그런 가상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12살이 되면 본인이 그 사회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어 정해 줍니다, 관리자들이. 그런데 한 친구는 기억 전달자라는 사명을 받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기억, 감정, 경험 이런 것들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사회에 살아가면서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기억 전달자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만 모든 사람들의 기억을 간직하고 후세에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럼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잃어버렸던 감정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에 대한 책입니다. 너무너무 재밌고요. 자, 아몬드라는 책은요. 이 편도체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서 타인을 공감하고 또는 자신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에 굉장히 서투른 친구의 이야기예요.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수도 없는 연습과 학습을 통해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이 책도 재미있습니다. 자, 리버보이라는 책은요. 한 할아버지와, 그러니까 곧 죽음을 맞게 되는 할아버지와 손녀딸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여행을 가면서 강에서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강에서 소녀를 만나면서, 그래서 책 제목이 리버보이예요. 어. 모든 것을,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한 어린 소녀가 자신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결정한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데, 이 책도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 리버보이의 정체가 밝혀지거든요. 자, 네 번째 책은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여러분들 또래의 친구들이 이제 학교 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다룬 책이고요. 달러구트 꿈백화점은 지금 2권까지 나와 있는데요. 잠이 들어야지만 갈 수 있는 백화점. 정말 영화보다 흥미진진하고 책보다 재미있는 다양한 꿈들을 파는 백화점에서 사람들이 잠이 들고 나면 그 꿈들을 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선택한 꿈을 꾸고 난 후에 감정으로 설레임, 기대감, 후회, 아련함, 이런 감정들로 꿈값을 지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미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이 5권의 책들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서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오늘 활동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더 많이, 더 자주 이해해야 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뭐 찐 남매의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들, 뭐 오빠, 동생, 아니면 누나, 예, 뭐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있겠지만, 또 부모님과의 관계, 또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 예,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실은 나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고 기적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깨달음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게 되셨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읽으셨다라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도 한번 꼭 추천을 해보시고, 엄마 이 책 한번 나랑 같이 읽어볼래? 아빠 제가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아빠도 한번 시간 내보셔서 읽어보세요 라고 추천해 주시면, 아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무엇이고 또 그분들에게 있어서 기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 일상 속에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봐주시면서 2시간여에 걸친 또는 90분여에 걸친 우리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책으로 함께한 독후 활동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잘 참여해 주신 우리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